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재판을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 승소할 수 있는 건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형사 재판인데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가장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무죄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되 단순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형량을 감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건에 있어서 포인트가 뭐고 또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한 다음에 재판의 어떤 방향, 전략을 세워야만이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일단 고소가 된다랄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자기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무죄로 간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한 경우, 그런 경우까지 이걸 잡아떼고 가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은 당사자한테도 굉장히 피곤할 뿐만 아니라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위해서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죠. 무죄로 갈지 아니면 인정으로 갈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에는 일단 무죄로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을 안 선다고 하면 사실은 이 자체가 무죄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부랄지 수사기관에서 볼 때 이거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경우 자체가 사실은 명백한 죄가 되는 경우에 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감경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형식적으로는 죄가 될 망정 일단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고 그거 자체를 형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말하는 거죠. 변호사들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인정하지 않고 반성 안 하면 형량이 무겁게 나온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사건마다 다른 거예요. 무죄를 다툰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높아지는 거 아니고 무죄를 다투는데 재판부에서 그럴 사정이 있구나. 그렇지만 증거상 보면 유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일반적인 유죄 사건보다는 현재 형량을 좀 감경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혐의가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해야겠죠. 인정을 하는데 피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형량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죄의 정도, 또 피해의 정도, 또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무원이랄지 미성년자랄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종사한다랄지 의사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반인에 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든지 하면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게 안 되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전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의 이제 신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인정하고 합의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해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고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거에 대한 아주 철저한 정상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정상 자료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말하는 그런 대충적인 자료가 아니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본인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사실 만들어내야 하고, 이러한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면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좀 용서해 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무죄를 다투기 위한 전략에서는 중요한 점이 뭔가요? 일단 무죄는요, 처음에 초동에 잡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찰, 검찰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진술을 해놓고 와서 이를 뒤집기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고소의 징조가 보인다랄지 아니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와서 사실 상담을 받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무죄의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걸 우리가 초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동에 오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이걸 확보를 해야 하는 거고,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자체를 어떻게 깰 것인가, 탄핵할 것인가, 이제 그런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보다 더 재빨리 그 제3자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거기를 어떻게 회유를 한다든지
거지.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굉장히 무죄로 가는 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설사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일부러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하도록 한다랄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무죄를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 즉 경찰에서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경찰이 이제 검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법원에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일단 경찰과 검찰은 죄가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그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죠. 그럴 때는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거든요. 기록을 열람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돼요. 우리가 주장을 했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하면 무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거죠. 이제 무엇보다도 무죄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받는데 그 상담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죄가 나왔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무죄를 주장했는데 무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1심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법원의 내부 규정이 바뀌어서 실형 선고하는 경우에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법정 구속이 된다는 위험을 감수를 해야 하고요. 경찰, 검찰, 법원까지 유죄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현격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할 건지 아니면 인정하고 뭐 합의를 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물론 뭐 간혹 보다 보면 항소심에서 끝까지 무죄로 가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면 1심과 다른 어떤 결정적인 증거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